여러분 옷장에 무조건 한 벌은 있는 이 옷. 그냥 흔한 바지 같죠? 하지만 이 푸른색 원단 안에는 욕망과 반항 그리고 혁신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인류가 만든 가장 극적인 발명품 리바이스 501의 150년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혹시 바지 뭐 입고 계세요? 아마 10분 중 5분은 이 바지를 입고 계실 겁니다. 바로 청바지죠. 패스트 패션이 범람하고 유행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이지만 150년 동안 단 한 번도 촌스럽다는 소리를 듣지 않은 옷. 광부의 작업복으로 시작해서 제임스 딘의 반항을 상징했고 스티브 잡스의 혁신을 함께했던 옷. 오늘은 인류가 만들어낸 옷 중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튼튼하며 가장 섹시한 옷. 데님의 기원과 그 전설의 시작인 리바이스 501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냥 바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골드러시의 땀 냄새와 청춘의 피가 섞인 아주 뜨거운 역사거든요. 우선 데님과 진이라는 단어의 출생 비밀부터 파헤쳐보죠. 사실 이 두 단어는 출신지가 다릅니다. 먼저 데님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7세기 프랑스로 가볼까요? 프랑스 남부의 님이라는 지역에는 아주 질기고 튼튼한 원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님 지방의 천, 프랑스어로 세르주 드 님이라고 불렀죠. 이 드님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빠르게 발음되다 보니 결국 데님이 된 겁니다. 그럼 진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번엔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제노바로 갑니다. 당시 제노바의 선원들은 튼튼한 면으로 만든 바지를 즐겨 입었습니다. 제노바를 프랑스어로는 제니라고 불렀는데 이게 영어권으로 넘어가면서 진으로 굳어진 거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왜 하필 파란색이었을까요? 당시엔 천연 염료인 인디고가 가장 구하기 쉬웠고 무엇보다 때가 타도 티가 잘 안 났거든요. 게다가 인디고는 방충 효과, 그러니까 벌레를 쫓는 효과까지 있어서 뱀이나 독충이 많은 야외 노동자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청바지의 진짜 역사는 미국 서부, 욕망이 들끓던 골드러시 시대에 시작됩니다. 여기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독일에서 온 이민자 리바이 스트라우스입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텐트용 천이나 마차 덮개를 파는 도매상을 하고 있었죠. 그는 성실한 사업가였지만 바지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발명가는 따로 있었습니다. 네바다주 리노에 살던 재단사 제이콥 데이비스입니다. 어느 날 한 광부의 아내가 찾아와 하소연을 합니다. 제 남편이 금을 캐느라 주머니에 돌을 잔뜩 넣는데 바지 주머니가 맨날 뜯어져요. 제발 튼튼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제이콥은 고민 끝에 말 한 장 고정용으로 쓰던 구리 리벳을 주머니에 박아버리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바지는 찢어지지 않았고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이콥은 혼자서 바느지라는 동네 재단사였고 몰려드는 주문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주변 재단사들이 리벳 기술을 훔쳐 가짜를 만들려 한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빨리 특허를 내서 기술을 보호해야 했지만 가난한 이민자였던 그에게 특허 신청비 68달러는 당장 구하기 힘든 큰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을 키우려면 돈 많은 파트너가 절실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원단 공급책이자 거상이었던 리바이 스트라우스에게 편지와 함께 바지 두 벌을 보냅니다. 단순한 돈 냄새가 아닌 비즈니스 제안이었죠. 내게 기막힌 기술이 있어. 특허 비용을 대고 나와 동업한다면 엄청난 돈을 벌게 해주겠소. 리바이는 이 제안의 가치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1873년 5월 20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특허인 포켓 개구부를 위한 리벳 기술이 등록됩니다. 바로 이날이 블루진의 생일이자 리바이스 501의 전신인 더블X 모델이 탄생한 날입니다. 혹시 리바이스 뒤에 붙은 가죽 패치 자세히 보신 적 있나요? 말 두 마리가 바지 하나를 양쪽에서 당기고 있죠? 이건 말 두 마리가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노동자들도 이 그림만 보면 아, 이건 튼튼한 바지구나 하고 알 수 있었죠. 501에는 재밌는 디테일이 많습니다. 먼저 바지 앞주머니 속에 있는 이 조그만 주머니. 다들 동전 넣는 곳인 줄 아셨죠? 사실은 광부들이 귀한 회중시계를 깨지지 않게 보관하던 워치 포켓입니다. 스마트워치를 차는 지금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501의 가장 큰 고집, 바로 지퍼가 아닌 단추로 잠그는 버튼 플라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501이 태어난 1873년에는 지퍼가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편리한 지퍼가 나왔지만 501은 굳이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이 불편한 단추야말로 나는 유행을 타지 않는 오리지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501만의 자부심이자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01이라는 숫자는 1890년경부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쌓인 원단의 로트 번호가 501번이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냥 관리 번호가 브랜드의 이름이 된 셈이죠. 1930년대까지만 해도 청바지는 노동자의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부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카우보이의 로망이 더 씌워졌죠. 그리고 1950년대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제임스 딘과 말론 브란도, 당대의 최고의 스타들이 영화 속에서 티셔츠 한 장에 리바이스 501을 입고 나왔습니다.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바나나의 이미지. 당시 미국 학교에서는 청바지 착용을 금지할 정도였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청춘이죠? 10대들은 열광적으로 청바지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청바지는 히피들의 자유가 되었고 록스타의 에너지가 되었으며 실리콘밸리의 혁신이 되었습니다. 리바이스 501은 그렇게 작업복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더 나아가 시대의 아이콘으로 진화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이브생 로랑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블루진을 발명했기를 바란다. 블루진에는 표정과 겸손, 성적 매력, 그리고 단순함이 있다. 내가 내 옷에서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리바이스 501은 입는 사람에 따라 모양이 변합니다. 내가 걷는 방식, 내가 앉는 습관, 나의 시간이 고스란히 주름과 워싱으로 남죠. 오늘 밤 여러분의 옷장에 잠들어 있는 청바지를 한번 꺼내보시는 것 어떨까요? 거기엔 여러분의 어떤 역사가 새겨져 있나요? 오늘의 패션썰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매력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